네, 안녕하십니까. 고 언어로 살펴보는 알고리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다른 여타 강좌들은 많이 있는데요. 고 언어에 대해서 고 언어를 이용한 알고리즘에 대한 강의가 없는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고 언어라는 것은요, 지오랭이라고도 부르고요, 고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어떤 언어인지 먼저 간단하게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지만 고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가비지 컬렉션 기능이 있다는 건 자바와 같네요. 또 병행성을 잘 지원하는 컴파일러 언어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개발자 중에 재밌게도 켄 톰슨이라는 분이 계시죠. C 언어 개발자 중에 한 분이시죠. 데니스 리치와 함께 개발하셨는데 이분이 참여되어 있는 것이 좀 독특하죠. 그 말은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능 문제와 병행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자바라는 언어와 파이썬이라는 언어들이 가비지 컬렉션 기능을 하고 동적인 언어라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느린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빠르면서 병행성을 잘 지원하고 동적인 요소를 지원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C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재해석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컴파일 언어, 컴파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EXE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병행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스레드라든가 아니면 무슨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락킹, 세마포어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 즉 자기가 알아서 해준다. 그 다음에 스레드 간의 통신, 프로세스 간의 통신도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다. 또 명령형 언어이고 구조적 언어이다. 이런 점이 좀 다른 점이다 라고 되어 있죠. 또 구글에서 귀도 반 리썸 아저씨가 퇴사를 하시면서 파이썬 제작자시죠. 하면서 구글이 전략적으로 밀만한 언어가 없어졌고 또 오라클사가 자바를 가지고 자꾸 태클을 걸면서 이제 구글도 이런 새로운 언어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에 착수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했었느냐? 이제 정적 타이핑, int a 이런 식으로 정적으로 어떤 형태를 준다든가 대형 시스템으로서의 스케일이 가능하다. 마치 자바나 C++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기능은 동일해야 해야 된다. 즉 대형 프로그램 설계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프로젝트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또 너무 필수적인 키워드와 반복이 소모되다 보니까 제작에 있어서 생산성이 좀 떨어지더라. 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좀 생산성이 좋으면서 가독성이 좋아야 된다. 동적 언어와 같이 가벼워야 한다 라는 거죠. 자바가 그러는 것처럼 그런 식의 동적인 언어가 이제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동적인 언어와 코드가 짧고 생산적인 부분은 파이썬이 최고겠지만 그만큼 성능이 뒤처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통합 개발 환경이 필요 없다. 하지만 지원도 가능해야 된다. 라는 컨셉이 또 필요했다. 라는 거고요. 네트워킹 및 다중 처리를 지원할 것. 이 부분이 고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중 처리라는 것은 이제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채널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던져놓으면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와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스레드와 스레드 간에 데이터의 공유를 한다든가 또 어떤 락킹이라든가 세마포 기법이 없이도 어떤 동기화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편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적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안정성. 포인터가 있어요. C 언어처럼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C 언어처럼 포인터를 삭제 안 하면 메모리에 누수가 생긴다? 아닙니다. 가비지 컬렉션에 있어서 자동으로 자기가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행성과 통신을 위한 훌륭한 지원을 한다. 채널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를 공유한다든가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작업의 A, B 우선순위가 있어서 나 끝나면 너해 이런 식으로 어떤 병행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인터가 이때 안 지워도 된다. 효과적인 가비지 컬렉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컴파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2점대 초반에서는 컴파일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만 이제 생산성 때문에 극도의 생산성 때문에 성능을 포기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GO에서는 빠른 컴파일, 즉 컴파일을 지원하는 랭귀지로 설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랭귀지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잠깐 이제 헬로 월드 프로그램 한번 보고 넘어가죠. 짧으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패키지 메인, 이거는 자바가 얘기하는 것처럼 패키지를 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패키지 밑에 수많은 클래스가 있고 패키지 밑에 또 서브 패키지가 있고 그 밑에서 클래스들과 클래스에 딸린 함수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조직이 가능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패키지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패키지는 물리적으로 디렉토리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자바를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고에서는 꼭 디렉토리랑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포트는 이제 뭐 파이썬이나 자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클래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import fmp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파스칼이나 뭐 다른 랭귀지 뭐 파이썬 같은 데서는 def, define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키워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난 함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메인 함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C 언어나 아니면 자바나 동일하죠. 메인 함수를 진입점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시작 루틴으로 해서 시작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한 디렉토리 내에 메인 함수를 가진 GO 파일이 많으면 에러가 납니다. 한 디렉토리에 메인 함수는 하나가 존재해야 합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컴파일 옵션에 따라서 에러 안 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을 파일별로 찢어 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메인이 있는 것은 A 파일, 그 다음에 뭐 계산이 있는 건 B 파일, 뭐 그 다음에 입출력이 있는 건 C 파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파일별로 사람이 나누어서 작업을 하면 동시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잠깐 좀 옆으로 샜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잠시 뒤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이 고 언어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이 설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제 고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golang.site, golang.site라는 주소를 치시면 이렇게 고 언어에 대해서 기초, 활용, 팁, 퀴즈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는 어떤 사이트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잘 돼 있으니까 수시로 좀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기초에 대한 문법은 이제 이 사이트를 통해서 또 인프런 쪽에 고 언어에 대한 기본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 강좌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편리하실 것 같고요. 저는 고 언어를 이용한 알고리즘에 중점을 놓고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를 지금 보고자 하는 이유는요, 설치 때문이에요. 설치도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이 사이트에 다 나와 있고요. 이번 강사님께서도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고라는 것을, 패키지를,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환경 변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마치 자바가 그러는 것처럼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환경 변수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패스라는 걸 또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자,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생성한 후에 고패스 환경 변수에 죄송합니다. 이 펜이 아니고 고패스 환경 변수에 워크스페이스 폴더 경로를 추가해 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set 고패스에서 뭐 C 드라이브 밑에 go app처럼 세션별로 할 수 있으나 주로 시스템이 설정한 시스템 환경 변수 혹은 사용자 환경 변수로 지정한다. 즉 제어판 밑에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편집해서 고패스를 추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고루트가 있고 고패스가 있어요. 둘 다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고루트는 고가 설치된 디렉토리를 말해요. C 드라이브 밑에 고라는 디렉토리에다 설치를 했으면 C 드라이브 밑에 고라고 가리켜서 이제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실행 파일은 고루트 밑에 빈 폴더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고 표준 패키지들은 고루트 밑에 pkg 폴더에 들어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GO 설치 시 시스템 환경 변수로 자동으로 설정된대요. 누가요? 고루트가요. 자, 고패스는요, 고는 표준 패키지 외에도 서드 파티 패키지나 사용자 정의 패키지들을 고패스에서 찾거든요. 복수개의 경로를 지정한 경우에 서드 파티 패키지는 처음 경로에 설치가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루트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고가 설치된 폴더. 고패스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떤 서드 파티 제품이나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소스 프로그램이 이제 이런 곳에 설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자세한 것들은 뭐 기본 강좌나 아니면 제가 지금 추천해드린 고랭점 사이트를 통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기본 강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리즘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알고리즘이 뭔가요? 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알고리즘은 지금 위키백과사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수학과 컴퓨터과학, 언어학 또는 관련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공식화한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참 어렵네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련의 절차를 공식화한 형태로 표현한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건데, 연산하거나 데이터 진행을 하거나 자동화된 추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 어디에서는 산법, 계산법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뭐 명칭에 대한 거는 뭐 재밌죠. 뭐 페르시아 수학자인 알고리즘이라는 분의 이름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알고리즘이라는 이야기는요. 뭐 미국 사람들 발음하는 거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우리 국어니까 우리말에서는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뜻이 통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보면은 소프트웨어의 요건 중에 하나죠. 유한성이 있어야 된다. 입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뭐 그 다음에 정밀성이 있어야 한다.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구현에서 보면은 문제를 정의하고 모델을 고안하고 명세를 작성한 다음에 설계, 검증, 분석, 구현, 테스트, 문서화다 라는 부분이 되죠. 구현, 테스트, 문서화는 비단 알고리즘뿐이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에서 다 똑같습니다. 뒤에 세 개는 똑같아요. 여기 앞에 두 개도 설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요렇게죠. 설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설계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모델을 구현한다든가 명세를 작성한다든가 하는 과정이 좀 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모델을 구현하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검증 작업, 이런 것들을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고요. 뭐 복잡성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시간에 대한 복잡도, 이게 뭐 어느 정도 비례가 되고 무슨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요건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알고리즘 부분에서 보면 알고리즘과 자료구조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알고리즘 부분에 딱 보면 뭐 설계가 있고 자료구조가 있고 계산기하기 있고 뭐 쭉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알고리즘 분석, 알고리즘 설계, 알고리즘 에서 쭉 있고 자료구조, 계산기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계산기하기라는 게 이제 다른 데서는 수치 해석이라고도 좀 부르고요. 자료구조는 말 그대로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구조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뭐 링크드 리스트다, 뭐 더블 링크드 리스트다, 큐다, 뭐 스택이다, 뭐 이런 것들은 자료구조가 되겠죠. 알고리즘 해석 부분은요, 여기 좀 보면 뭐 비용 모델이라든가 실행시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 해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설계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알고리즘 설계는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단계, 뭐 계획법, 또 추적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물론 수학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제가 좀 정리를 따로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정렬에 관한 것들을 다룰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탐색, 그 다음에 자료구조, 마지막으로 수치 해석에 관한 영역을 다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자료구조를 먼저 볼 수도 있겠지만요. 보통 교재들은 자료구조를 먼저 보죠. 자료구조를 먼저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알고리즘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렬. 이 정렬이 잘 되지 않으면 탐색 속도도 이제 느려지게 되거든요. 또 이 정렬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떤 자료구조를 선별해서 어떤 자료구조를 이용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산은 뭐 언제나 필요한 것이니까 수치 해석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음 시간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버블 소트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버블 소트가 구현이 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오 언어의 개념과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개요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상당히 주마간산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거는 교재라든가 아니면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들을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뭐 다음 시간에 정렬 부분을 시작으로 알고리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